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전입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써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한 석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퐁당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뭐 500명이 온다, 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이 나오니까 5월달 들어가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후회도 되고, 왜 내가 이걸 한다고 그랬나.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뉴욕에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컨퍼런스에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답이 왔는데, 세상에 도움되는 좋은 특강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제가 뭐를 하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 와서 30분 얘기하고 가는데 이거를 매주마다 서너 번씩 해야지 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드릴까요? 이제 저는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박수 쳐드렸으니까. AI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세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세계 상황에서 왜 AI가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강의 안에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탑 10% AI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식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귀중한 거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투명한 세계.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없던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우리 매일 이제 일어나면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투명한 세계를 놓고 볼 때 왜 AI가 중요한가, 그거를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국민소득 GDP per capita를 1820년도서부터 1950년까지 본 차트예요. 이게 뭐냐? 이때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따라서 혜택을 본 나라들은 위로 올라가 있고, 산업혁명을 혜택을 못 받은 나라들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엔진 하나를 못 잡은 이후로 식민지도 됐었고 한반도에 전쟁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성장 엔진을 잘 타는 게 그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1950년도서부터 2018년까지 있는 차트인데요. 이거는 제 이제 두 번째 세계 경제 성장 엔진입니다. 뭐냐? 수출이에요. 그래서 이 수출을 한 나라들이랑 수출을 안 한 나라들이랑 격이 또 크게 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성장 엔진 두 개 다 한 나라는 선진국이고, 그 중에 하나 한 나라는 메로 인컴이고, 둘 다 못한 나라들은 후진국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인데 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냐?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수출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서부터 수출이 성장 엔진으로 하는 역할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그 성장 엔진을 교차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업혁명에서 수출로 넘어가는 사이에 1930년도, 40년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큰 경제적인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바뀔 때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깔아놓은 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AI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AI는 다음 경제 성장 엔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출하는 게 선택 여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택을 안 했다면은 여기서 아마 이 땅에서 아직도 농사하고 있겠죠? 제가 한국 떠날 때 강남은 과수원이랑 논밭이었으니까 아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일하시던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할까 말까 선택 여지가 있었습니까? 시간 지나면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AI를 놓고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묘하게 나라보다는 교회에서 어쩌면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돼요. 요즘 뭐 AI가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전문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끔가다 이렇게 기사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끼리 그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이거야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보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AI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를 만든다. 다 아시죠? 그리고 AI가 있어야지 상품을 만든다. 그것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세계를 놓고 보면은 데이터가 100이면은 AI는 10이고 상품은 1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AI는 아직 멀었어요. 대중화되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애플이든지 삼성이든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리랑 빅스비 다 가지고 계세요. AI 상품이에요. 빅스비는 이제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시작한 그 알렉사, 걔도 작년 말에 이제 접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AI 상품이 스탑 된 상황이에요. 그게 AI의 현주소입니다. 챗 GPT 얘가 이제 나오니까 전 세계가 와 AI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에 들어갈 마주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챗 GPT만 가지고 상품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냐? 챗 GPT랑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찍어야죠. 그러면은 컴퓨터 앞에 있지 않으면은 챗 GPT를 쓸 수가 없다. 만약에
얼굴로 보면서 말로 AI랑 소통할 수 있으면 어떨까? 더 상품 만들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챗 GPT는 엔게임이 아닙니다. 챗 GPT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나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은 챗 GPT 같은 애들이 50개, 60개, 100개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지 AI를 만들어 그러면은 있어봤자 상품이 안 되면 쓸모없어. 딱 한마디 하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극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AI 리서치에 들어가는 돈의 90% 플러스는 데이터 모으는 데 들어갑니다. 왜? 쉬우니까. 그리고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는데 빨리 이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는 그 포커스에서 AI랑 상품 쪽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 민간 기업도 아니고 어쩌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한테 AI 비즈니스를 설립하라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해야지 될 역할을 AI를 써서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더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이해하셨으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제 전문가가 되는 방법 2. AI를 놓고 볼 때 요즘 TV만 틀면은 AI가 이거고 AI 저거고 이제 뭐 AI가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I를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생각합니다. 가짜 AI랑 진짜 AI랑. 이걸 구분할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거예요. 지금 있는 거를 진화시킨다고 하는 AI는 가짜예요. 근데 지금 없는 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 거는 진짜 AI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깰 수 있다는 게 나오면 그건 진짜 AI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Fake AI. 대한민국에서 한 2년 전에 가상인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아주 인기가 많았죠. 여기 미디어 전문가들 많으세요. 가상인간이 뭐예요? CG예요. AI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느낌이 AI 같아. 가짜입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학생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학원들 많죠. 그건 뭐냐? AI가 아니고 엑셀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률적인 통계학을 써서 AI처럼 느끼게 만든 거예요. 가짜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장벽을 깬다. 멋있지 않아요? 근데 가능해요. 몇 년 안에 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장벽이 있고 인류가 못 푼 문제들이 있는데 AI를 통해서 그거를 풀 수 있다. 그거를 교회에서 쓴다. 굉장히 제가 볼 적에는 혁명적이지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세기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AI랑 교회는. 그래서 빨리 집중해서 빨리 전략을 세워서 빨리 기도 많이 하고 써서 발전을 해야지 돼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가면은 요즘 사회 문제 뭐 옛날에 없던 뭐 이렇게 동성연애 뭐 이런 게 이제 뭐 마약 이런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cause가 있고 effec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인이 뭐냐? 이 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의도는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빠져나오면서 생긴 공간을 채우는 게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AI 베이스 미디어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opportunity of century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쇄가 인류 역사에 개발됐죠. 서양에서는 구텐버그가 했다고 그러고 누가 됐든 인쇄가 발견됐는데 발견된 동시에 성경책을 찍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가 더 쉬웠을까요? 크리스천리티가 더 많이 퍼졌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넷 처음 시작했을 때 크리스천 미디어 플랫폼을 세워서 개발했다. CGN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퐁당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에 뭐 세계 법에 교회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30년 후에만 써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안 쓰면은 성경에 나오는 탤런트에 대한 예의에서 야 너는 이거 땅에 묻어놓고 있었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린팅이랑 인터넷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AI에 지금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범위가 커요. 굉장히 복잡해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어 장벽을 깨는 거랑 교육. 뭐 언어 장벽 깨는 거는 굉장히 obvious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교육? 왜? 인류 역사에서 교육이라는 개념이 테크놀로지랑 모든 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전혀 안 변한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교육? 뭐 과학도 발전하고 뭐 이제 테크놀로지도 뭐 발전하고 그래서 교육은 많이 진화됐는데 저는 컨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에는 딱 두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Time and place.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중요해요. 왜냐? 내가 컨텐츠를 컨트롤하니까. 뭐 온라인도 똑같아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민주적인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되고 다 중간 평균을 위해서 속도를 맞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의 교연입니다.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좀 혼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레거시 문제를 풀지를 않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 교육 세미나 다들 이 장소에 몇 시에 모이세요. 그리고 똑같은 컨텐츠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학교나 대학교, 학원 하는 거랑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전 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근데 바꿀 수 있는 툴이 AI 베이스는 가능해요. 뭐냐? 내가 배우는 속도에 맞춰서 나를 가르쳐 줄 거니까. 두 번째,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저녁 6시에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을 한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이랑 내 장소에 맞춰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혁명입니다. 혁명.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 교육청에 뭐 친척이라고 그러시는 분은 없죠. 대한민국 교육청이 교육이라는 개념을 바꾸기 전에 제가 볼 때는 AI 베이스 솔루션을 찾으면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투자는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여기서 지식 이제 강의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저는 숙제 드리러 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식당에 가면은 3살 미만 된 애들은 다들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를 보면서 저녁을 먹습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그래야지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놓은 애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신앙을 심어주고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첫 강의하신 장로님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소통.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 잘하는 애들한테 나의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한다? 믿음을 전달해 준다? 안 맥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높이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또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세계적인 레코그니션을 받는 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 집어넣으면 그거 싫다고 그러는 대한민국 사람 없어요. 왜냐?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 사람이 큰 거를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32나라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축복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큰 책임감도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국이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못했어요. 이제 못했다는 것보다는 언어 장벽 때문에 더 큰 일을 못했어요. 만약에 언어 장벽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크리스천 미디어 플랫폼이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나? 100% 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한 토픽인데, 여기서 제일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냐,
아니면 사회를 위한 크리스천 컨텐츠를 만드냐. 비슷한 말인데 100%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거를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공백을 채운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를 위한 크리스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되죠. 교회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먼저 쓸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못 쓴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육의 혁명은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때는 교회가 과학을 이렇게 이제 컨트롤은 아니고 과학을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그리고 한국의 특히 한국 교회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퐁당도 그렇고 CGN도 그렇고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모으는 컨텐츠를 모으는 거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뭐냐? 컨텐츠 패실리테이터는 필터를 사용해서 아무 데서나 오는 컨텐츠를 올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평신도가 느낀 기도, 간증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컨텐츠 패실리테이터라고 그러면은 지금 부담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들어가는 그 막강한 리소스를 플랫폼을 돌리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바뀜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 같이 생각을 하는데 따져보면 아니다. 그러면은 바꿔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AI 회사 대표로 있지만은 내가 교회라면은 가진 게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막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랭귀지 데이터도 많아요. 지금 선교지가 몇 군데 있죠? 한국이 스폰서를 하는 선교. 거기서 나오는 랭귀지 데이터 있으면은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언어 장벽 깨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벌써 깔려 있습니다. 써야지 돼요. 그래서 AI 전문가 기독교인들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이 가진 게 데이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좀 써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좀 하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산, 특히 AI에 필요한 자산,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는 그 개념을 바꿔버리세요. 이 교육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모노폴리, 독점이에요. 안 바뀌는 이유가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만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다. 뭐 과학하게 포장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티네이저가 인터넷만 있으면 한 달에 1불씩 내고 아인슈타인한테 물리학을 갖다 대화로 공부할 수 있다? 그것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세계가 바뀔까요? 바뀝니다.
그거를 교회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계는 지금 급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성장 엔진으로 갈아타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있는 이 기회는 제가 볼 때는 한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고, 또 이러한 미디어 컨퍼런스를 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미디어의 리더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았을 때는 이유가 있고 또 이제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린 숙제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좀 더 이제 크리스천 미디어 플랫폼이 가야 될 길을 더 전략적으로 디파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계 끝까지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숙제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